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2021년 11월 10일 그 대법원 판결이 난,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 사건과, 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건과, 사기 유사수신, 그다음에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건 번호가 달리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아주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이 내용을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1월 11일 판결이 난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좀 다룰 건데 일단 어, 화면 공유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좀 쉽게 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비트코인 처분과 횡령, 배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오입금을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걸렸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여기에서 언급을 하는 이 내용은 그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오입금에 대한 1심과 뭐 이 재판이 이루어졌던 내용과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 내는 내용 그 두 가지를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 같아요.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는 상황에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어, 그, 어, 이게 대법원 사건 번호고 판결이 이렇게 난 내용인데, 결국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돈이에요. 현금을, 잘못 송금이 됐는데, 그 송금된 돈을 이 피고인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게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길거리에서 주어도 그거를 착복을 했을 때는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 횡령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 여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관의 의무가 있는 거지요. 결국에는 잘못 오입금이 됐는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쓸 수가 없다. 써버려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다시 잘못 송금한 송금인에게 돌려줄 동안 이 피고인이 오입금을 받은 사람이 보관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원인 불명으로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자가 비트코인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이거는 이 내용 전체를 제가 변호사가 올려놓은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는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데 내용을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종의 오입금 되는 거를 처분을 하거나 사용을 했을 경우에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소 가상자산 지갑에 들어있던 약 200개의 비트코인, 21년 당시 가격으로는 여기까지는 요거는 그 내용에서 그대로 적은 대로 제가 표기를 한 거고, 비트코인이 21년도에는 뭐 얼마를 했던지 나누게 해보면 아는데 한 14억 8,700만 원 정도가 된대요. 199.99개 해가지고. 근데 지금 25년 오늘 제가 9만 6천 달러인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274억 5,6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20배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14억, 여기는 274억. 이 약 200개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이 이체되자, 이거는 피고인이죠. 자기 계정에 이체가 되자 이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다른 계정으로 분산하여 이체하였다. 이 피고인이 이 오입금 되는 비트코인을 또 다른 계정으로 분산해서 이체를 해서 자기가 사용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검사는 주의적 공소사실로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예비적으로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주의적, 예비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 기소한 이유는 횡령 혐의를 앞서 나왔던 대법원 판례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 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횡령, 이 횡령 혐의로는 안 될 것 같을 때는 예비적으로 이게 차선책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하는 거는 주의적 이 공소사실로 횡령 혐의를 재판에서 다뤘을 때 이걸로 승소가 끝나면 예비적으로 하는 거는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혐의를 넣었던 기소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다룰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심과 원심은 주의적 공소사실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하였고, 그러니까 횡령은 비트코인이 재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법률 관계 없이 어, 재판부는 법률 관계없이 돈을 이체받은 계좌 명의인은 송금 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 의뢰인을 위하여 송금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잘못 입금이 되는 거는 입금을 받은 자는 그 보관을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이제 있다는 거죠. 보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 현금처럼 여기서도 그것 가상자산이라손 치더라도 이거를 현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시인의 측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 들어온 것들을 그 피해자의 그러니까 이, 그, 이 비트코인을 오입금을 받은 사람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관을 하고 보호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야 함이 타당한데, 타당하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이게 1심과 원심의 내용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의견이 달랐어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유죄를 선고를 한 거지요. 근데 대법원은 반대예요. 재판부는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게 오입금이란 뜻이죠.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오입금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앞서 봤던 거는 형사상으로 횡령이냐 배임이냐를 따졌고 배임으로 판결을 내린 건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이 이후에 나와요.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돌려주는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고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기 형사상으로 배임 횡령은 상관없다 이거죠. 또한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 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내용이에요. 하지만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지갑 주소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고 이게 공개 키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사상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분산 원장 하는데 이 분산 원장이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된 거는 저도 보고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중앙화된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원 쪽으로 전부 다가 다 분산이
그러니까 그 기록들은 니도 보고 나도 보고 어느 누구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 이덕재, 재산에 이 가상자산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덕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21년 11월 11일 뭐 판결이 났는데 이때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법적인 내용이 아마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축약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다라도 피고인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 그러면 일단은 타인의 사물을 여기서 보면은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이게 배임 행위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경법 상 배임죄 성립을 긍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오입금을 시킨 사람이 피고인, 그러니까 오입금을 받은 자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누구와 피해자와 신인관계 기초 신인관계라는 게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이 신인관계를 기초로 하여서 피해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특별한 그런 이제 그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이 오입금이 생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 뭐 피해자의 일을 처리하는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환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건 뭐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요 채굴하기까지가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 하고자 하는 수량 이런 것들을 뭐 외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 지갑으로 보내는 거를 이렇게 스테이킹을 했을 때 저희는 분명히 이 지갑 주소,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르고 이 절차만 따라서 했을 때 스테이킹이 됐다. 그 결과를 우리 지갑에서 비트든 이더든 USDT든 KOK든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는 어,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넣는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는 앱 개발자가 주식회사 미디움인군 뭐 이 사람을 보면 아실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말을 바꿨어요.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나을까? 자,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비트코인, 여기서는 뭐, 우리는 비트, 이더, USDT, KOK가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피해자라고 하는 게 KOK 재단에 있는 그 스테이킹 서비스에 스테이킹한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 스테이킹 지갑이죠. 금방 보여드렸던 여기에 이 스테이킹 지갑으로 이체되었으므로, 그러면 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스테이킹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관 관리자가 되지요. 여기에서 이 피고인이 오입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보관 관리자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피고인이. 근데 이 피고인이 여기서는 오입금을 받은 상태고, 우리는 이러한 그 스테이킹이라는 절차를 따라가도록 하는데, 여기에 운영사 또는 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던 스테이킹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피고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여기에서 봤던 이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피고인이 신인 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있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이거는 업무상 배임으로 해당이 된다. 이거는 배임 정도가 아니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 거는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그렇게 어, 이 내용을 대법원 판례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그 업무상 배임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 맞다. 그러면은 이게 사기 유사수신 방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뭐 원금 보장이라고 해서 원금 돌려줄 수 있느냐, 고수익 보장한다고 했는데 고수익 돌려줄 수 있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고수익이라고 하는 보상 부분은 어느 누구도 지체 없이 계속 지금까지 다 받아왔고 원금은 내가 넣는 가상자산 암호화폐이지. 그리고 이 원금의 개념이 그 가상자산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의 기준, 원금의 가치 기준. 그러니까 뭐 경찰이든 저쪽 고소인이든 하는 이야기는 뭐 고소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고소인들은 US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현금으로서 그만큼을 받아야 된다는 게 원금이라는 이야기였고, 경찰의 이야기는 원금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를 내가 그 1,000만 원, 1억을 뭐 500만 원이든 어떠한 거를 내가 출발을 할 때 사는 그 시점, 내 가치를 원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199.99개, 뭐 약 200개에 대한 가치가 21년 당시에는 200개였는데 그 가치가 약 14억 8,700만 원 정도였는데 25년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274억 5,6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것만 봐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 가치의 변동이 얼만큼 생길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원금도 돌려주고 보상도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은 이게 사건 성립이 되냐라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심지어는 오입금을 댔는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보관을 해야 했다가 오입금을 시킨 자가 여기서는 피해자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보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돌려줘야 된다는 게 이유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판결은 배임죄로 그,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걸로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유가 타인의 사무를 맡은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냐, 둘 관계가 피해자와 그 피의자 간의 신임 관계가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런 역할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배임죄가 되지 않고 민사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걸로 민사상으로만 본 거지요. 그런데 심지어 오입금이 되는 거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거를 가지고서도 배임죄가 성립이 뭐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비트코인을 오입금 받고 보관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거를 쓴 거에 대해 가지고 배임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모든 일들을 대신하고 있던 위탁받은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되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똑같이 특경법상 뭐 이쪽은 특경법상 배임 왜냐하면은 14억이니까 특경법에 포함이 돼요. 5억은 이상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합쳐보면은 뭐 지금 시세로 하더라도 한 3조 원 정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옛날 그 형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형 무기징역 뭐 최소 10년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형이라는 거는 뭐 상징성만 가지고 있고 그 무기징역이 최대 징역이잖아요. 최대 형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 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거를 무기징역을 안 때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양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아예 말이 안 된다. 결국에 오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 소위 말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잘못 입금을 시킨 것을 보관을 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특경법상 배임으로 그 1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재판에서는 유죄를 그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오입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되고 이거는 민사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못 들어왔는 돈을 네가 돌려줄 의무가 있다 해서 민사적으로만 그냥 어, 그 해야 된다는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언급을 했던 대법원 판시에서 타인의 업무를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게 그 업무상, 업무상으로 타인의 그러니까 업무상, 어, 위탁 업무를 하고 있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업무적으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그 다음에 특경법상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특경법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주장을 해왔던 내용과 이 부분이 좀 많이 닮은 꼴이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이 일단은 오입금이 됐느냐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우리가 모르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와 연결을 시켰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그들만 알 수 있는 그걸로 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스테이킹 되는 것들을 착복하는 상태. 그리고 분명히 빠져나간 정황은 입출금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확인을 해보면은 모든 것들은 다 확인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룩값 그 프로그램을 익스플로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ERC 기반으로 있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USDT, KOK는 이 이드 스캔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확인을 하면은 거기에 모든 이력들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 이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저는 뭐 거의 확실시 된 내용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그거는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개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오늘 내용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 뭐 스스로들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